6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73, 헬스케어는 1.87, 제약은 0.62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 증시가 0.25, 니케이가, 상해가 1.59, 항생이 0.4% 하락 마감하였죠.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요, 주요국 도미노 금리 인상, 걱정 커진 증시라고 하면서 시장에 미디어를 통해서 뭐지? 헷갈리는데? 여기서 상승이 끝나는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뉴스를 종종 던집니다. 그럼 해외 증시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 먼저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죠? 엄청난 대세 하락. 그리고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이게 끝나고 쌍저점을 잡고 주봉이기 때문에 한눈에도 잘 보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던 와중에 찔끔 하락이 나온 거예요. 미국 증시는 워낙에 강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게 더 건강한 조정이겠죠. 그죠? 그동안에 워낙에 급하게 달려왔어요. 다우는 조금 부진하죠? 부진한 것보다 이제 조금 상승폭이 강하진 않죠? 또 다우는 그 전에 또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빠지고 나서 올라와서 요 섹터에 있다는 거고요. S&P. S&P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스닥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나스닥이 좀 못 갔었죠. 그러나 최근에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즉, 위험 자산의 강세가 2023년도 하반기에 올 확률이 무척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테크 주식이 굉장히 강했죠. 반도체. 니케이가 최근에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그렇죠?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달렸습니다. 그 물량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엔화가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네요. 그렇죠? 니케이가 말입니다. 자, 대만도 굉장히 좋죠. 반도체 섹터에 힘입어서. 자, 대만 하면은 그냥 TSMC 보시면 돼요. 자, 독일은 유럽 증시도 강세였죠. 그거 찔끔 하락한 겁니다. 자, 상해 종합 보겠습니다. 상해가 좀 부진해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하고 있죠. 그러나 보시면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중에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나갈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나스닥이다. 물론 중국 증시 또한 돌아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을 봐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튀었습니다. 유로 증시 또한 항생은 당연히 상해와 더불어서 찔끔 반등 나오고 현재 살짝 부진한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훑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 쪽에서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증시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디어가 나와서 끊임없이 흔든다는 거죠. 더 못 갈 것 같은데? 금리 계속 올린다는데? 그러나 계속 언급드리죠. 일관되게 2023년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확률이 높다. 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고 그 중단을 유지하는 동안에 금리 인하, 그때 시그널 전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과정도 있겠지만 경기가 빠그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죠? 경기 폭락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가, 즉 경기를 반영해서 자산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자, 원달러 환율은 1305원. 자, 원화가 찔끔 강세예요. 원달러 환율은 원화와 달러를 비교한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102.54. 달러가 좀 튀었죠? 뭐지? 달러는 더 이상 사실 지금이야 안전자산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 그림에서 언급을 드리면 달러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100년의 역사가 끝나가요. 스위프트 1.0 달러를 기반으로 한 그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게 사실 4차 산업이에요. 셀트리온 방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 달러는 끝나갑니다. 중요한 건 달러의 가격은 102.54. 자, 달러가 강세. 달러 인덱스는요. 선진국 통화와 비교한 겁니다. 유로,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요 5개 비교한 거고요. IMF 통화 인출권에는 달러, 유로, 위안화, 파운드. 요 5가지고요. 요게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선진국 통화와 달러를 비교한 건데 이 선진국 통화 대비 102.54. 요렇게 조금 강세가
찔끔 강세가 나왔다. 엔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쭉 완전히 엔화의 초저 약세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는 69.16달러 좀 떨어졌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쵸? 지표가 헷갈려요. 어디로 갈까? 그러나 금리는 끝단까지 와여 있다. 꺾여 나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잠갔다가 풀었다가 잠갔다가 풀었다가 봉합했다가 물론 이게 시차를 두겠죠. 지금은 경기를 다시 돌리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는 엔화 약세가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 증시를 부양시켰죠. 즉 경기를 다시 리바이벌 시킨다. 중국도 코로나를 해제시키고 전 세계 공급망을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시 봉합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9월인가요? ARM 소프트뱅크의 ARM 바로 상장이 있습니다. 이 기점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내 대형 회사나 중소형 회사의 IPO가 대기하고 있죠. 그 말은 즉 상승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흔들면서 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뭐 경제 전문가나 어떤 뭐 유튜브나 또는 공영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분들. 그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제만 보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문명과 그 흐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시황을 볼 때도 국내 증시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 증시와 그리고 전 세계 매크로 경제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종합을 해야 미래가 읽히는 거예요. 매크로는 그렇고요. 더불어서 셀티오는 기업만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크로 환경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가 다 정해져 있다. 제약 바이오, 전 세계 고령화, 재정 적자. 여기에 디지털이 또한 입혀져야 되겠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에서 암젠, 국내에서는 셀티온 선두이다.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시장 규모가 23조라고 합니다. 23조. 휴미라가 한 30조, 29조 되거든요. 미국이 한 24조, 유럽이 한 4.5조, 나머지 그 외에 있는데 뭐 30조 잡고라도 하도 23조면 엄청 큰 거죠. 이거 하나만. 이게 국내 1호에는 셀티온이 유력하다. 지난 15일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국내 출격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 그러면서 1차 목표인 뭐 유효성과 안정성 다 비교 검증했고요. 이미 그 얘기는 뭐 사실 셀티온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죠. 지난달 EMA 유럽의약품청에서도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미국 FDA도 곧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거 시장 규모가 23조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휴미라 미국 시장만 해도 20조에 육박하죠. 요거에 PBM 나머지 두 개사에 등재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프랑스 학회에서 램시마이스티 스위칭 성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빅5, 유럽에서 램시마의 땅덩어리 50%가 넘어가죠. 전반적으로. 거기에 램시마 SG를 갖다 꼽는 스위칭 전략. 프랑스 염증성 장질환 학회에서 자가면역 질환 분야 경쟁력을 소개하였다. 자, 밑에 보면 여기 프랑스 행사에는요. 프랑스 염증성 장질환 분야 핵심 의료진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프랑스 염증성 장질환 협회장이자 낭시대 병원 소속 로랑 페이린 비룰레 교수와 하트만 병원의 요람 분익 교수가 공동 학회적으로 참여해서 현지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분야 권위자인 것 같아요. 염증성 장질환의 프랑스 권위자. 헬스케어는 프랑스 법인 행사 둘째 날인 24일 IVD 2023.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 발표를 했었는데 완전 관해를 유지하고 있다. 램시마 SC로 스위칭한 결과 램시마 정맥에서 SC로 스위칭 바꿔서 투여한 결과 현재까지 완전 관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현장에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유플라마의 연구 데이터와 환자 반응 등을 소개하면서 자가면역 질환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경쟁력을 소개하였다. 핵심이 나옵니다. 발표를 진행한 프랑스 아미엥 대학병원 소속 마튜랭 푸머리 교수는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증상 완화가 최우선 목표였던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환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치료 편의성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램시마 SG 스위칭 결과 환자들이 정맥 대비 피하 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램시마 SG가 치료 효능은 물론 장소의 제약 없이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염증성 잔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 램시마 SC 합산 점유율이 램시마와 합한 점유율이 68%, 약 70%에 육박하면서 아달비밥 후발주자로 출시된 유플라이마 역시 고농도 퍼스트 무버입니다. 고농도 지형의 강점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거듭 언급드리지만 시차는 발생을 하지만 저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1%에 0.1%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1년 쭉 하락, 그 다음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한 박스권, 마탱이 가게 만들었죠. 하락할 때도 마탱이 가게 만들고 2년 반 동안.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의 실시간 계좌 정보를 당연히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중요한 건 결국 시차를 두고 뚫어버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힘 빼고 한 방에 8개월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셀트리온의 일회용 비닐백을 공급한다. 자, 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 디지털은 셀트리온의 일회용 백, 더 백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거예요, 이거. 마이크로 디지털의 세포 배양 배지 이송 및 저장용 백이다. 자, 이 백은요, 세포 및 배지의 저장, 샘플 채취, 믹싱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쓰이는 바이오 소부장 산업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자, 이제 국내 일회용 백 시장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해외 소수 기업에 의존했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자, 고로 셀트리온과 마이크로 디지털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국산화를 자급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장중 자사주 10만 5천 주 신청해서 4만 6천 주 체결되었어요. 자, 금방 체결될 것 같죠? 30만 주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쭉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죠. 먼저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30, 11.55가 늘어난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셨죠?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헬스케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12.14, 그리고 오늘 1.87.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쳐놓고 바닥에서 또 올라오죠. 그죠? 참 그래요. 얘네의 사실 작업 방식은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길게 1년 반 동안 빠른 시간 안에 올려놓고 단기간에 쭉 장기간 동안 미는 전략이에요. 보이시죠? 요 전략을 안다면 또 밀어넣고 올라오고 있죠? 올라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만원, 18만원에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언젠가 한 번, 그게 올해 하반기, 연말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켜보자고요. 요거를 한 방에 뚫으면서 지들이 들어올 테니까. 얘네들의 작업 방식은 사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 머리통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14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50만 주, 오늘 1.87 상승 마감. 셀트리온은 매매 비중은 3.30, 거래량은 43만 2천 주, 오늘 0.73 상승.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7.91, 거래량은 9만 5천 주, 오늘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창구의 흐름이에요. 자,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요. JP모건과 CLS 통해서는 찔끔 매수가 들어왔어요. UBS를 창구로 통해서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다가 자,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쭉 하고 매도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4만 1000주 매도, 삼성 창구를 통해서 12만 7000주 매도가 나왔다. 신한을 통해서는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상 보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좀 역설적으로 말해 드려볼까요? 이유는요. 자, 1년을 하락을 시키고 1년 반 동안 박스권이에요. 자,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기다림의 시간은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 슬퍼한다면 떨어지고 박스권 기간이 무려 몇 배가 길까요? 그러면 좋아하는 기간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 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5% 안에, 적게는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장기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처럼 맨날 손실만 나는 게 아니라 또는 3번 먹고 2번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다 날릴 수가 있는 게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10번 만에 10번 먹고 한두 번에도 끝낼 수 있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우직하게 일을 걸어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철학과 가치관과 방식이 투자의 그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버핏이나 기타 등등의 역대급 투자자들이 말입니다. 오늘 기간 창고를 통해서는 7만 1000주, 7만 1000주, 7만 1000주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2만 6000주, 사모펀드가 3만 7000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기금이 최근에 4거래일 가까이 매도세를 끝나고 좀 들어오고 있는 듯한 흐름이네요. 17만 6000주, 아직까지 순매도. 금융투자는 16만 8000주. 이게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얘도 들어와야 되겠죠. 사모펀드도 한 달 기준 7만 주죠. 매도예요. 기간주는 23만 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71만 주. 오늘 외국인이 5만 8천 주, 5만 8천 주, 개인이 4만 9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해서 83만 6천 주가 플러스이네요. 그래도 2거래일 연속 개인도 매도. 외국인 측의 창구를 통해서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창구는 상당히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20거래일 중에서 하나, 둘, 셋, 3거래일만 빼고 17거래일을 연속 매도했다. 그러니까 17거래일 매도했다. 몇 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16거래일. 오늘까지 16거래일 매도입니다. 연속계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포기해. 안 된다니까. 니들이 포기하면 물량 쫙 빨고 그렇다.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하죠. 헬스케어는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에는 39,000주, 기간은 11만 주, 순매수. 연기금 3거래일 순매수는 들어왔죠. 사모펀드도 2거래일 9만 주 들어왔고요. 투신 2만 1000주, 금융투자 6,000주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3만 9,000주 들어왔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들어오고 있는 듯한 흐름이에요. 셀트리온과는 조금 다르죠. 헬스케어는요. 개인 창구를 통해서 14만 9,000주, 약 15만 주. 그래도 매도가 터졌어요. 얘는 조금요. 그러면서 한 달 기준 개인이 60만 주 순매수인데 얘가 줄어들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 48만 주, 1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금이 3개월 들어왔고 14만 5천 주 매도예요. 사모펀드가 44만 5천 주로 현재 헬스케어는 중심입니다. 기간 한 달 기준 말입니다. 얘도 수급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네요. 찔끔. 제약은 상거래일 기간에 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11,000주 들어왔고요. 개인은 9,700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2,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간 중에서는 금융투자 4,000주, 투신 2,400주, 사모펀드 4,700주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 17만 2천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7만 5천주 순매수, 기간은 10만 주. 이 중에 사모펀드가 제약 또한 수급에 담당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 수급이 꼬였던 게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헬스케어 기준으로 수급이 조금 나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중에 바닥에서 돌아 나가고 있다는 흐름은 조금 감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반등 나온다고 드렸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맞힐게요. 그럼요. 다만 중요한 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힘주지 말자. 이유는 얘네가 한 방에 끝낼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일봉, 자, 보이시죠? 바닥에서 찔끔 반등 나오고 있는 거. 그래놓고 공매도 매매 비중을 헬스케어 비중으로 늘려놨었죠. 그쵸? 이렇게 늘려놓고 올려요. 찔끔. 그러나 얘가 소화하고 또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가더라도 뭐 좋아하지 마세요. 뭐 좋아하실 분은 없겠죠. 간에 기별 간다고 뭐 20만 원 간다고 간에 기별 가겠습니까? 그러나 한 방에 가자고요. 20만 원 가고 아이고 이제 좀 숨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밀어버리네. 힘 빼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죠. 멘탈에 관해서 포기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매도하고 누르면 다시는 이별하게 되죠. 근데 희한한 게 주식시장이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면 그게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반 뒤에 걔가 폭등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지루하게 스트레스 받았던 거 지금 한 방에 진짜로 스트레스 받았던 게 곱하기 10배 이상은 와요. 그 경험을 많은 분들께서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끈을, 뇌하고 연결된 끈을 놓으세요. 명상을 다니시거나 본업에 충실하시거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주가를 보면서 여기 뇌에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 내가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안 올라가 또는 안 떨어져.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멘탈 관리가 개인 투자자는 95%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